이번 시간에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방법 중 수평 자세 T형 필릿 용접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작업의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본 용접을 실시함에 있어 공구 및 안전장구의 준비와 용접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용접 안전수칙의 준거에 각종 작업 준비 및 가용접 작업,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의 수평 자세, T형 필립 용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하기를 학습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공구 준비, 용접기 및 부속 장치 점검 및 조작, 가스 압력 및 유량 조절과 같은 용접 작업 준비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수평 자세, T형 필립 용접 모재의 준비, 고정과 용접 시 작업각, 진행각의 유지, 각 층별 운봉 방법에 관한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핵심 용어인 전원 전면 조작부, 전원, 크레이터 전류 전압 조정기, 가스 체크, 와이어 사용 변환, 용접법 변환 스위치와 가용접 작업, 모재 고정, 역변형, 루트 간격, 키홀, 상진법을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CO2 용접 과정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방법 중에 수평 자세, T형 필릿 용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용접 마스터 유기섭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기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수평 자세 T형 필립 용접이란 어떤 용접일까요? 수평 자세 T형 필립 용접이라는 것은요, 두 개의 모재를 T형으로 가접을 하고요. 수평 자세죠, 수평. 수평으로 고정을 하고 이제 수평 자세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용접을 하는 용접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수평 자세는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수평 자세는 일단은 T형으로 가접된 이 수평 판을요. 네. 판을 작업대 위에 수평이 되도록 이제 고정을 시키고 네. 가접한 쪽 용접선이 좌우가 되게 그리고 또 수평이 되고요. 이렇게 수평 자세가 되도록 작업대 위에 놓던지 아니면은 이제 지그에다 고정을 시키고 전진법이나 후진법으로 용접을 하는데요. 네. 후진법으로 이제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용접 토치를 좌측 끝부분에 대고요. 헬멧을 쓴 다음에 아크 발생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수평 자세 T형 필릿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공구 및 안전장비의 준비와 용접 조건 설정이 필수입니다. 본격적인 용접 작업에 앞서 화면을 통해 용접 작업 준비 단계를 만나보시죠. 공구, 모재 및 안전장비 준비 및 주변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구는 와이어 브러쉬, 플라이어, 바이스 플라이어, 노즐 클리너, 니퍼를 준비하고 안전장비는 보안경, 방진 마스크, 용접 두건, 용접 헬멧, 용접 자켓, 용접 장갑, 앞치마, 안전화, 발커버를 준비합니다. 작업 전 주변 정리를 위해서는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하고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작업장 인근 가연성 물질이 제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비 준비 및 주변 정리 후에는 분전반의 메인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다음으로 용접기 전원을 켜고 가스 유량을 조절합니다. 가스 유량 조절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용기의 밸브를 반 바퀴 정도 연 후에 용접기 전면부 패널의 용접 가스 점검 스위치를 가스 점검에 놓습니다. 그리고 압력계 하부의 스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압력을 약 2에서 3kg/제곱센티미터로 조절하여 유량계의 유량을 10에서 15L/미닛으로 조정합니다. 참고로 바람이 없는 옥내는 유량을 10에서 15L/미닛 정도로 사용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옥외는 20에서 25L/미닛 정도로 사용합니다. 만약 옥외에서 풍속이 2m/s 이상일 경우에는 방풍막을 사용합니다. 유량이 너무 높을 시에는 아크 불안정으로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용접 연습 시 가스 유량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실습을 고려하여 교사의 지시에 따라 조정하는데요. 보통 10L/미닛을 권장합니다. 가스 유량을 조절한 후에는 전류와 전압을 조정하는데요. 전류와 전압의 비율은 모재의 두께와 용접기의 종류 등 용접 환경과 자신만의 노하우 등에 따라 용접 전류와 아크 전압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전압 및 전류 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의 스위치를 누르면 아크가 발생하며 토치의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 아크가 꺼지는데요.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용접기 패널의 크레이터 처리 선택 기능 스위치를 무로 변경합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의 원격 조정기의 전류는 140에서 180A, 전압은 21에서 23V로 조정합니다. 다음은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이용한 전류 및 전압 조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 패널의 크레이터 처리 선택 기능 스위치를 U로 변경합니다. 이때 토치의 스위치를 당기면 크레이터 전류, 전압이 발생하며 토치의 스위치를 떼면 원격 조정기에서 설정한 전류와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용접기 본체 패널의 크레이터 전류를 100에서 150A, 전압을 14에서 25V로 조정하는데요. 용접기 본체 패널의 크레이터 전류, 전압 노브는 패널 상태의 크레이터 처리 기능을 U로 한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크레이터 처리 무기능 시에는 원격 조정기 상의 노브를 이용하여 전류와 전압을 조정합니다. 원격 조정기 상의 전류 전압기는 크레이터 기능 사용 시 본 용접 전류와 전압을 조정합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의 원격 조정기의 전류는 140에서 250A, 전압은 14에서 25V로 조정합니다. 이때 용접기 본체 패널의 크레이터 전류와 전압은 조정이 되지 않으며 주로 짧은 용접선의 용접 시에 사용됩니다. 전류와 연식, 전류사, 계절, 용접사의 노하우, 모재의 두께 및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평 자세 필릿 용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무엇부터 하면 되죠? 예. 먼저 T형으로 가접된 그 모재를 네. T형으로 가접된 모재를 작업대 위에 수평 자세로 고정을 하고요. 네. 예. 가접한 쪽의 그 용접선이 네. 그 좌우가 되게 수평 자세가 되도록 작업대 위에 놓으시면 됩니다. 아, 예. 그 다음은 당연히 작업각과 진행각을 얘기하시는 아, 거예요. 예, 그렇죠. 아, 예. 잘하시네요, 이제. 네. 예, 용접 토치의 작업각은 45도, 네. 그리고 진행각은 80도에서 85도를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접 전류는요, 그 수직 필릿 용접을 했을 때보다 약 20에서 30A, 네. 그리고 아크 전압은 2에서 3V 정도 높게 사용을 해주시면 용접이 잘 됩니다. 예. 그게 정확히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용접기 그 본체 패널의 크레이터 전류는요, 뭐 120에서 160A, 전압은 21에서 23V로 조정을 해주고요. 네. 와이어 송급 장치의 원격 조정기의 전류는 뭐 160에서 200A, 전압은 23에서 25V로 조정을 하고 이제 실습을 하시는데, 근데 이것은 이 전류와 전압은
그 모재의 두께와 그리고 또 이제 그 작업자의 기량 네. 그리고 또 뭐 주변 온도 아. 그리고 용접기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고려해야 될 예, 사항이 요거는 많네요. 참고를 해주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후진법인 경우에는요, 네. 그 용접 토치를 좌측 끝 부분에 대고요, 네. 헬멧을 쓴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서 아크를 발생합니다. 이때 그 와이어의 돌출 길이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죠? 예, 와이어의 돌출 길이는 약 10에서 15mm가 10에서 15. 되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은 용접 토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후진법으로 이동을 하면서 운봉은 타원형 또는 그 지그재그 형식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 2층으로 완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예. 2층으로 완성하실 경우에는요, 네. 그 1층 루트면 경계선을 따라서 네. 좁은 비드를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층은 투패스로 완성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 패스. 네. 첫 번째 패스는 1층의 비드 하단과 네. 그 모재의 경계선에 대고 작업각을 수직선에 대해서 약 30도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1층 비드를 3분의 2 정도, 네. 3분의 2 정도 겹치게 이제 좁은 비드를 놓고요. 아. 그 다음 이제 2층 두 번째 패스. 네. 두 번째 패스는요, 그 2층의 첫 번째 패스의 상단과 그 1층 비드의 경계선에 대고 작업각을 약 이번에는 좀 높게 70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70도. 좁은 비드를 놓아서 약간 볼록한 비드가 형성이 되도록 용접하는 것이죠. 1층은 좁은 비드, 2층은 투패스로 완성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용착 불량이나 네. 그 불완전 용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 와이어를 그 루트부에서 잠시 멈추고, 그 모재와 크레이터 경계부를 잘 관찰하면서 용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다리 길이의 크기에 따라서 네. 그 토치의 각도를 다르게 하시면서 아. 그 토치 진행각을 정확히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아크 전압이 맞지 않는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용접 결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되죠.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결함은 어떤 결함을? 뭐 여러 가지 결함이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전압이 너무 높으면 기포가 발생하고요. 아. 그다음에 뭐 너무 낮으면은 와이어가 녹지 않고 모재를 와이어가 밀어내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드 끝 부분에서는요, 네. 토치 스위치를 한번 당겨서 네. 그 용접기 본체에서 설정을 해준 크레이터 전류로 그 크레이터부의 용착 불량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언더컷이나 오버랩이 없고요. 네. 그리고 다리 길이가 일정한 비드가 형성이 되도록 그 용융지를 잘 관찰하면서 용접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용접이 완료된 그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하고요. 네. 그리고 작품을 검사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MC님이 기다리던 시간, 학습자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배운 수평 자세 그 T형 필린 용접을 직접 해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용접이 전 너무 재밌어요. 용접에 이제 재미에 푹 빠지셨네요. 저 체질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어떤 거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필린 용접, T형 필린 용접을 이번에는 수평 자세로 한번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자세로. 이게 더 재밌습니다. 이게. 저 이거 오늘 예습을 해와서. 해보셨어요? 네, 그 용접 트레이너 선생님 안 부르고 그냥 제가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기다리고 그럼 모셔야겠네요, 그러면. 임병철 선생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신지 아시면서 자꾸 어디 계시죠 하시네요, 선생님. 네, 좀 섭섭했습니다. 저 빼놓고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저 어떠세요 오늘? 오늘 안경이 추가됐네요. 멋있는데. 몇 주 만에 드디어 이게
안경이 아니고요. 보안경입니다. 아, 저희 보안경? 눈을 보호해주는 야. 그라인더 할 때 눈을 보호해주는 네. 꼭 필수죠. 야. 그래서 제가 딱 준비했는데 잘 어울리나요? 네네, 잘 그 어울리시는데. 코미태 이거 수염도 뭐 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아, 제가 만드신 거예요? 급하게 오느냐고 오늘 면도를 못했어요. 아. 용접 끝나면 바로 면도 예. 예, 바로 하겠습니다. 최악입니다,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바로 해보러 가는 건가요? 아, 그럼요.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파이팅 한번 할까요, 저희? 네, 화이팅 한번 자,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어이구, 이렇게 자꾸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아, 저 장난,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노즐 클리너. 아, 이게 노즐 클리너. 네. 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스펙터 네. 달라붙지 않게끔 한 번씩 찍어서 쓰는 건데요. 아, 항상 이 용접 부스 안에서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깨끗이 정리정돈 할게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우실 건 필린 용접 수평 자세예요. 네, 알겠습니다. 필린 용접 수평 자세. 네. 근데 저희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 수평 자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놓으신 게 바로 수평 자세인데요. 네. 자, 이렇게 놓으면 무슨 자세 같으세요? 아래 보기 자세. 네, 이렇게 놓으면 아래 보기 자세.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수평 자세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아래 보기 자세. 네. 아래 보기. 네, 그러면 수평. 수평.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평 자세 용접을 해볼 텐데요. 네. 자,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죠? 가접.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가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많이 배우셔서 네. 제가 뒤에서 지켜볼 테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가접을 끝냈습니다. 자, 가접을 끝나면 네. 슬래그를 제거해 주시겠죠? 네. 네, 슬래그 제거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다 완료하셨나요?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네. 100점 만점에 90점. 아, 90점. 10점은 더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음의 아주 생각으로 잘하셨어요.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용접을 들어갈 텐데, 네. 자, 이 끝에 니퍼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긴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아크, 돌출 길이 있죠? 네. 아크 길이 몇 미리 유지한다? 3mm. 땡! 아! 10에서 15mm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10에서 무제와, 15mm. 예, 무제와 요 노즐과 요 간격, 아크 길이 10에서 15mm 유지해 주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 한번 쭉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불편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혼자 하실 수 있겠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네. 천천히 아크 길이 몇 미리? 15에서 10mm. 네, 10에서 15mm 유지해 주면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도 안전보호구 좀 찾게요. 헬멧.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시고요. 하시죠. 천천히. 지금 너무 빨라요. 천천히. 녹는 거 보시면서. 네, 좋아요. 천천히. 네, 잘하시면 돼요. 끝에, 그렇죠. 또. 아, 네. 야, 슬래그 제거를 해야 되겠네. 네, 슬래그 제거해 주십시오. 아이고,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자, 플라이어 이용해서 항상 무제는 굉장히 뜨거워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세요. 네, 잡으세요. 네. 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언더컷 파인 부분 있죠? 네네네. 이 파인 부분은 언더컷이라고 하는데요. 아. 다음에 하실 때는 이 언더컷 없이 네. 좀 더 천천히 머물러주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들 잘하셨어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예. 네.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제가? 예, 오늘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다 예.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던 그러세요? 저도 아주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이용한 수평 자세 T형 필립 용접을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렇게 용접을 모두 완료하면 정리정돈이 또 필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작업을 마친 후 정리정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용접기의 점검 용접 전환 스위치를 점검으로 조절하여 사용하던 토치 호스 내의 잔여가스를 제거합니다. 용접기의 전원을 차단시킨 후 벽에 있는 메인 스위치의 전원을 차단하며 전체 배전반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참고로 전원을 넣는 경우는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사용하던 공구와 토치 케이블 등을 정리하며 실습장 주위도 깨끗이 정리합니다. 네, 오늘은 유기섭 선생님과 함께 수평 자세 T형 필립 용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께서 직접 용접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푹 빠져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예. 뭐 재미있게 보셨다니까 네. 뭐 굉장히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현장에서 이 수평 자세 T형 필립 용접을 할 때 팁이 있다면 좀 살짝 알려주시죠. 예,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각 비드마다 그 비드 끝부분, 크레이터 부분에서 토치 스위치를 당겨서 크레이터 전류로 크레이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T형 필립 용접의 가용접 시에는 가접대 위에 모재를 수평으로 놓고 그 용접할 모재를 이렇게 고정을 하신 다음에 네. 이제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마그네틱 척을 이용해서 두 모재를 고정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가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 때 기억해 두셨다가 직접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배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방법 중 수평 자세 T형 필릿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자세 T형 필릿 용접의 작업 준비는 아래 보기 자세와 동일하며 수평 자세 T형 필릿 용접 중 1층 쌓기 방법은 와이어의 돌출 길이는 15에서 20mm로 유지하며 작은 위빙을 하며 각장을 맞추면서 후진하여 비드 놓기를 완성합니다. 용접 토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후진법으로 이동하면서 운봉은 타원형 또는 지그재그형을 사용합니다. 1층은 루트면 경계선을 따라 좁은 비드를 놓은 후 원패스로 완성합니다. 각 비드마다 비드 끝부분에서 토치 스위치를 눌러 크레이터 전류로 크레이터 처리하여 용착 불량이나 불완전 용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와이어를 루트부에서 잠시 멈추고 모재와 크레이터 경계부를 잘 관찰하면서 용접해줍니다. 비드 끝부분에서 토치의 스위치를 재차 당겨 용접기 본체에서 설정한 낮은 전류로 크레이터부의 용착 불량을 막아줍니다. 용접이 완료된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작품을 검사한 뒤 반복 작업을 해줍니다. 수평 자세 T형 필릿 용접 중 2층 쌓기 방법은 원패스는 1층 비드의 하단과 모재의 경계선에 대고 작업각을 수직선에 대해 30도로 유지하고 1층 비드를 3분의 2 겹쳐지게 좁은 비드를 놓은 후 2층 투패스는 2층의 원패스의 상단과 1층 비드 경계선에 대고 작업각을 약 70도 정도로 유지하여 좁은 비드를 놓아 약간 볼록한 비드가 되도록 용접합니다. 마찬가지로 용접이 완료된 용접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작품을 검사한 뒤 반복 작업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각 비드의 용접 작업이 끝나면 용접부의 스패터, 슬래그, 그을음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파악하고 모든 작업 종료 시 사용했던 용접기와 공구 등을 정리정돈하고 주위를 깨끗이 청소해 줍니다.